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든든하게 보장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자녀 보험에 꼭 포함이 돼야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자녀 보험 필수로 어떤 항목들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친절한 답변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실지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자녀보험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필수로 꼭 가져가야 하는 특약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녀보험을 이렇게 열어두시고 증권 보면서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녀보험이라는 말은 했지만 자녀보험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든 그 시청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에 이 특약이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보험이냐? 사실은 자녀보험들은 어머니나 아버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우리 자녀, 손주, 손녀가 예뻐서 가입을 해주시는데 너무 예쁜 마음에 꼼꼼하게 점검이 안 돼서 보험은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15만 원, 20만 원씩 큰 돈을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손주들이 또는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보험의 보장을 하나도 못 받거나 비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자녀들이라는 거 좀 젊은 친구들한테 빨리 서둘러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특약들이라서 자녀보험이라고 한정을 지은 것이니까 자녀보험이란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험증권에 이런 특약은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혹시 증권이 준비가 안 돼 계시면 메모를 하시면서 이런 특약의 이름이 내 증권에도 있는지 또는 우리 자녀, 손주의 보험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자녀인데 요거는 자녀는 아닙니다. 자, 처음에 태아로 했는데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떤 보장, 제대로 쓸모있는 보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험이 있을까요? 보장은 크게 받고 근데 보험료는 아주 싸고 없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장 부합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태아죠. 또는 막 태어났을 때 0세, 이때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고요. 이때 꼭 필요한 보장, 즉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어떤 특약을 설정해서 끝까지 유지하시면 사실은 보장은 가장 크게, 보험료는 가장 싸게 가입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타박받지 않는 보험. 나중에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줬는데 한 30대, 40대 돼서 이제 머리 큰 다음에 아니 엄마 도대체 내 보험을 어떻게 이런 걸 들어놓으셨어요? 라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보험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가족병력이라고 생각해요. 각 집안마다 혈압이 좀 약하신 집안이 있고요. 당뇨에 약하신 집안이 있고 암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집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기시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환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남보다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식습관. 요거는 혈압이 있는 집안은 보면 대부분 좀 짭짤하게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업이 있겠죠. 일반 사무직이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아이가 향후 뭐 좋아하는 거나 또는 것들이 좀 위험한 직군에 있다고 하면 직업상 특성. 우리가 뭐 얘기하면 반도체에서 많이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도 또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에요. 이게 보장을 많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비싼 보험료를 들면 이게 최소 20년에서 또는 30년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보험료는 조금 지양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적 통계, 발병 확률, 치료 비용. 자, 대표적인 게 암이에요. 암 같은 경우가 여기 안 써지네. 암 같은 경우가 발병률이 36%가 넘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 4명 가까운 건 암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집에 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어도 그러면 그렇게 발병률이 높다면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 진단비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러면 보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일명 연봉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연봉이 1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미니멈 최소는 한 3천, 많게는 한 5천 정도로 준비하시면 이 진단비는 치료비가 아니고 치료비는 실손의료비에서 받으신다면 진단비는 생활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생활비 또는 대체 치료비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니까 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 준비해 놓으시는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기본 한 3천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꼭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보험 특약이 실손의료비예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험의 필수 준비물 1순위는 실손의료비예요. 자, 병원비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 90%, 비급여는 40%, 방문 1회당 25만 원, 약값 5만 원.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다녀왔을 때 어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죠. 자, 이게 젊었을 때는 크게 아이였을 때, 즉 태어나서 한 10살 이내에는 좀 이게 많이 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한 8살, 10살 넘어가면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손의료비 필요해? 라고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40대가 됐을 때 실손의료비 가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미리 가입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질병의 경력이 있는 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자, 우리가 증권에서 보면 대부분 뇌출혈 진단비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생보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는데 자, 뇌혈관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병 코드가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개 중에서 뇌출혈, 즉 출혈, 터졌을 경우에 받는 거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9%밖에 안 되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뇌졸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손해보험사에 많이 있죠.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 이 뇌졸중이 중요한 건 뇌경색증이 된다는 거예요. 뇌출혈은 요즘 의료보험공단에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주다 보니까 검진을 받고 약간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시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면 요즘은 터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경색증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경색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54%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높아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에는 반드시 뇌졸중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40대라고 굳이 제가 이렇게 나이 맞춰놓은 것은 뭐냐면 40대 이전에 가입하시면 뇌혈관 진단비를 태아는 2천만 원 정도 가입하실 수 있고요. 10살이 넘어가면 1,000만 원, 40대가 되면 한 700 정도로 점점 나이 먹을수록 뇌혈관 진단비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할 수도 있는
그 특약이 줄어들어요, 한도가. 그래서 제가 40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증권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으세요? 그러면 100점. 뇌졸중 진단비 있으세요? 그러면 70점. 뇌출혈만 있다? 이거는 자, 수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인데요. 자, 이 허혈성 심장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아마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9.5%,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협심증이죠. 협심증을 보장받으시려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똑같이 아까 뇌혈관에서 태아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40대이신 분은 700만 원 또는 5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없다면 내가 급성 심근경색만 들어있으면 협심증이 발생하면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은 내고 있는데 그냥 나는 보장을 하나도 못 받고 낭비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다음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재진단 암 진단비예요. 암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17세 또는 20대 초반에도 암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기는데, 또 기술이 좋아지고 또 건강검진에서 초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다 치료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치료가 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암도 감기처럼 재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유방암 같은 경우도 재발률이 60%고요. 간암은 70%까지 돼요. 위암도 60%고요. 대장암 50% 이상. 자, 다시의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를 받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살을 살다 보니 한 번 걸리고 50대, 30대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그 뒤까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험회사는 한 번 내가 암이 걸리면, 특히 초기 1기가 아닌 또 간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간암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라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는 이상은 가입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진단, 여기서도 보시면 1년 있다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재발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재진단암이 좋으냐면 최초의 암이 발생했을 때는 재진단 암 진단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중에 1년이 되는 시점에 만약에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계약한 진단비를 또 주는 거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남아있어? 그럼 또 줘요. 그 다음에 완치가 됐어요. 그럼 2, 3년 동안은 내가 다 없어요. 그럼 안 받는데 5년 후에 또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거나 재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암 진단비를 주는 재진단 암 진단비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이 부분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현재 40대에서 50대이신 분들도 재진단 암 진단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 연말의 최핫 이슈예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자, 이게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보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을 가입해줬더니 나가는 보험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손실이 나는 그 보장이라서 다 없애버렸어요. 대부분. 그런데 한 보험사에서는 조금씩 해주는 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 보험사에서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풀어서 이 특약을 가지고 가는데, 자, 이 특약이 얼마나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 때문에 발목 하나를 내가 만약에 발가락을 절단하시게 되면 10%, 30% 내가 진단비를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입했으면 그 1,000만 원 가입한 거에 30%, 20%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무릎 관절 수술했어요. 한쪽만 하시면 30%, 300만 원 나오고요. 또 오른쪽 나머지 한쪽을 했으면 또 3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절단이 생기면 60% 나와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혈액투석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혈액투석 장기,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혈액투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애율이 7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또 위암 같은 경우 요즘 아주 일기 아닌 이상은 위를 절제하는 경우, 또는 자궁암이 있어서 자궁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다 50%의 장애율을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율이 질병하고 상해가 발생을 하는데, 생각보다 상해보다는 질병
쪽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질병에서 후유장애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자, 암 진단비는 한 번만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면 계속 내 몸에 어떤 장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 하나 팁을 드리면 100세까지 가입을 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80세 이후에 이런 장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90세까지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세는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세 보장, 90세 보장의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또 뭐가 좋냐면, 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입을 하실 때 치매 좀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일반 보험증권에서 중증 치매 진단비라는 것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생각보다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비싼 보험료인데 그 보험료들이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기억력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즉 중증이라는 얘기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에서는 이 치매를 진단하는 CDR 척도 2.3점 요게 이제 척도인데 약간의 치매 장애율 40%예요. 이게 반복된 기억 상실, 뭐 새로운 기억을 잊어버리는 정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도 4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어머니나 아버님 치매 걸렸을 때 하는 말을 해독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기억상해 증에는 80%. 자, 처음에 40%를 받았지만 진도가 나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받으시겠죠. 이렇게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회사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만큼은 지금 서둘러서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체크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보험에 보험료를 좀 줄이겠다 생각이 들으셔갖고 대부분 좀 싼 보험료를 설계해달라고 설계사들한테 얘기하면 설계사들이 그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을 안 드리고 싼 거 하면서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 갱신형이에요. 3년 갱신형 또는 5년 갱신형 이렇게 돼 있는 보험을 선택을 해드리는데 자, 갱신형 보험료의 장점은 초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죠. 왜? 보장을 5년, 10년만 해주고 또 5년, 10년이 지나면 또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가장 큰 단점은 내가 80세 보장이면 80세까지 돈을 내야 되고요. 자, 100세 보장을 제가 가입하라고 그랬으면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20년 납, 뭐 30년 납, 요거는 분명히 갱신형보다는 초기에 이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얘는 자, 태아인 경우 20년 납이면 20세, 30년 납이면 30세로 내고 70년, 100세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 100년을 내야 돼요. 자, 한번 총 납입 보험료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아서 잘 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증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지 혹시 이런 갱신형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금 막 메모해 놓으신 특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놓으셔야 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손주들이 40세, 50세가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은 보험을 가입해 주셨구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30대, 40대 됐을 때 보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즉 40세 이하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보험료를 가입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갱신보험료는 나쁘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기에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암진단비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하기도.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20년 갱신형 또는 15년 갱신형 이렇게 긴 갱신형 기간이 긴 걸로 가지고 가시는 거 그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강의의 주제인 자, 자녀보험 3에서 40대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절대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 꼭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녀보험을 보시면 자,
뇌혈관 진단비 질환이 있나 없나 보시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있나 없나 보시고요. 자, 재진단 암 진단비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보장을 받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실손 의료비는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 갱신형 보험료는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보시는 거 좋은데 만약에 혹시 이런 것들이 부합이 안 되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짧은 시간에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입을 해야 정말 평생 내가 든든하게 낸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도 안 되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드리는 거니까 자, 이 보장 꼼꼼히 보시고 전문가들과 꼭 상의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특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이 없다면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 방송 중에 계속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다시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강의 들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할 차례겠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시간 상담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36살 직장인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보험을 봤는데 지금 현재 한 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예. 기존 실비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2009년도에 동부화재 컨버전스 보험 가입하신 거 맞으시죠? 네. 혹시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예. 특별히 어떤 보장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 연금 쪽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36살 직장인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한 건이 있으셨는데 실비보험이 준비가 돼 있으신 상태고요.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장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미리 그 증권을 제가 받아봤어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 실손이 그래도 2009년도에 그 가입을 하셨을 때가 실손 중에서는 정말 최상의 그 조건을 갖춘 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실손을 가입하시는 게 첫째, 그 보험에 가입하는 순서인데 아주 절차를 잘 밟고 계세요. 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 이제 건강상의 이상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사실 그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도 조건이 되셔야지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 예. 네네. 그래도 마침 또 이 젊으신 나이에 준비를 그래도 미리 하신다고 하시니, 네.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이시기 때문에 정말 네. 그야말로 내가 갖고 가고 싶은 보험을 가져가실 수 있는 나이세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청자님이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진단을 갖고 계시면 사실은 내가 갖고 가고 싶어서 가져갈 수가 있는 보험은 없으세요. 그런데 다행히 네. 건강하셔서 지금 그 가입하실 수 있는 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실손이 하나밖에 없으셔서 그렇죠. 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첫째적으로 준비하실 게 3대 진단비세요. 네, 3대 진단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암 진단비, 그 다음에 뇌에 관한 뇌혈관 진단비, 그 다음에 심장에 관한 그 심혈관 진단비인데요. 이 보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에 대해서 진단비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대 진단비라 그래서 암, 뇌, 심장 이렇게 진단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진단비는 첫째 1회 안으로 지급이 되시면 보장이 없어지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네네. 한번 지급을 받으시면 더 이상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제가 또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휴유장애라고 해요. 휴유장애는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휴유장애에 대해서 반복해서 받는 진단비십니다. 아, 반복해서요? 네네. 보장이 3%부터 아주 미약한 상태부터 보장을 받으시는 거라 지금 사실 질병 휴유장애나 상해 휴유장애는 사실은 좀 아주 건강하셔야지 가입이 좀 가능하신 그런 보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좀 조건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짜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십니다라고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리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3대 진단비를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냐면은 암 진단비를 일단 5천만 원, 고해감 3천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그 다음에 그 뇌졸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뇌출혈을 포함한 진단비인데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짜드렸냐면 이 뇌혈관 문제는요, 진행이 되면 됐지 나아지진 않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를 1회 지급을 받으시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뇌졸중이 왔을 때 진단비를 또 한 번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뇌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를 1,000만 원, 그 다음에 심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좀 더 되면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1,000만 원 더 제가 짜드렸고요. 네. 그래서 각각 2,000만 원씩 포트폴리오를 짜드렸고, 또 우리 이제 젊으신 분이시다 보니 또 다치실 확률이 또 많으시잖아요.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포츠도 하실 경우가 생기시기 때문에 또 운전도 하시죠, 시청자님. 그렇죠. 네, 그래서 상해 특약을 휴유장애와 함께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40대가 넘으면 사실은 다치실 확률보다는 아프실 확률이 좀 더 커지세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준비하시는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우리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 오거나 그다음에 갑상선 남성 생식기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를 따로 정액으로 보너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랜을 제가 짜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는 네. 지금 제가 16만 원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풀담보로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실손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병 후유장애를 5천만 원을 넣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장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암진단비나 뭐 심혈관 진단비나 진단비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지급받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네.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 금액에서 몇 프로, 후유장애가 만약에 20%다, 30%다, 50%다 그 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복해서 받는 진단비는 꼭 준비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맥시멈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금액이 부담이 되시면 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무조건 선생님, 네. 제가 실비 아주 간단하게 기본 실비는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질병과 상해가 네. 보충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년 납입하시고 비갱신이에 갱신이 없이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보험을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이 보험만 잘 유지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혹시라도의 그 발생할 후유장애라든가 그리고 질병에 네.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좀 풀담보로 제가 짜드렸고 또 금액을 좀 맥시멈으로 잡아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면 좀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저는 이제 이거를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해드릴 때 이렇게 플랜을 짜드리는 게 보통이에요, 저희가. 이가희 전문가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도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렸는데, 네. 연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시면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 안내를 해드릴 것은 뭐냐면, 그 연금이라도 우리가 종신연금이 아니라 이건 순수 연금이세요. 그래서 5% 확정으로 드리는 연금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연금이라든가 저축은 준비를 혹시 안 하신 상태신가요? 네,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을 제가 소액으로 한 20만 원 잡아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나중에 추가 납입을 하셔서 금액을 좀 증액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처음이시니까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일부러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좀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제 연봉에 따라서 저희가 좀 금액을 좀 책정해 드리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실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말씀 잘 들었고요. 네네. 예, 방송이 좀 종료가 돼서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좀 더 이제 네. 자세하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아직 미혼이신가요? 네. 예, 아직 보험료 부담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금 플랜까지 같이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추후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보험 문의 물론 가능하시고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3693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내용 나가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보험이 4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42세인 남편도 보장을 추가해야 하는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42도 가능한 건가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자녀보험이라고 하니까 꼭 어린 친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현재 지금 12월 정도까지 하시면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아는 2천만 원까지 가입하지만 40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7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보장 금액이 좀 적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금액이 적어서 그래도 50대가 넘어가면 더 적어지거나 60대는 가입을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꼭꼭 챙겨서 하시면 좋고 질병 후유 장애도 챙겨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12월 중에 하시면 좀 이게 한시적으로 좀 풀어놓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테이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희가 오늘 보험을 보고 나에게 어떤 보험이 부족한지 거기에 특화된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담보를 챙겨가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계속 주십시오. 저희 답변해드릴게요. 118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도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암보험을 설계받았는데 진단비가 1,000만 원. 보험료 4만 원, 그리고 10년 갱신형입니다. 제대로 가입한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앞서서.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진단이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그쵸.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이제 50대신데 10년 갱신이면 아직도 이분이 좀 짧은가요? 젊으세요. 한 4-5번 더 갱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한 2-3번 정도는 이제 갱신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10년간의 우리가 보험료를 이제 그야말로 저렴하게 가시는 상태인데 이게 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3년 갱신도 보통 20%에서 3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최소한 200%에서 300% 이상을 오르는데 네. 제가 이 보험 어디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뭐냐면 지금 60대가 되시면 이 보험료가 2배가 될 수가 있으면 한 8만 원 되시겠죠. 그런데 아마 그 해지 환급의 예시에는 아마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15%, 10%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네. 거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예시와 다를 수 있다.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적혀 굉장히 있어요. 작은 글씨로. 네, 작은 글씨로. 예. 그래서 아직은 정말 다른 진단이 없으시다면 네. 저는 좀 갱신 주기를 한 20년으로 길게 가셔서 지금 뭐 비갱신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비를 좀 작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20년 갱신을 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여태까지 내신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환급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좀 더 보장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보험을 제가 좀 알 것 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50대 분이시면 여성 생식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시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장이 예를 들어 진단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여성 생식기 있죠. 뭐 자궁, 유방, 난소 이런 거는 10%도 안 나오십니다. 100만 원이라는 말씀. 네네네. 그래서 좀 보장을 좀 제대로 증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예, 이 보험이라는 건요,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한시라도 건강할 때, 그리고 보험료가 한시라도 저렴할 때, 이렇게 연말이 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각각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좀 조금씩 인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생명 주기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생명 경험표에 따라서 우리가 3년마다 좀 인상이 되긴 하지만, 또 연말에 되면 보험료가 또 책정이, 또 우리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저렴할 때 또 이렇게 전환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고객님들한테, 시청자님한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 아마 보험료가 싸서 이거를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암 그런데 진단비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적은 그죠? 건가요? 네. 만약에 보험료가 보완 비싼 전략으로 거죠. 가져가시는 거라면요? 네, 만약에 예. 20년 갱신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요. 물론 갱신 주기도 길기는 하지만 보통 최소한 한 2,5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녀 생식기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지금 이 보험에서 4만 원에서 4만 원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회사마다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1,000만 원에 한 10,000원대도 있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4만 네. 원씩 가져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1182님께서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이번에 시청자 실시간 상담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31세고요. 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보험을 이제 3년 전에 가입을 하셔서, 예. 그 전에 계속 가입하고 계시다가, 아. 3년 전에 이제 제가 보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 보험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강의 들으셨어요, 혹시? 네네.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예. 보고 전화를, 지금 문의를 좀 드렸고요. 아, 그러세요. 잘 하셨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셨다는 보험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2004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대한사랑모아 종신보험이라고 가입이 되셨고요. 네, 맞아요. 네. 예,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납입이 일시납으로 되셨네요. 네. 예, 어머니께서 이게 지금, 그래도 목돈이 예. 있으셨나 봐요, 당시에. 아니요, 계속 보험을 들으시다가, 예. 이게 어린이 보험을, 예, 그걸 한꺼번에 해지하고, 아, 그 해지 예. 환급금으로, 예, 실시담으로 아마 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대한변액 CI 통합종신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하셨어요. 네. 예, 이거 시청자님이 3년 전부터 보험료 납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30대 초반에 여성분께서 들고 갈 보험으로 보장이 적당한지를 좀 봐드릴 텐데 아직 미혼이신가요? 네. 결혼 계획은 있으시죠? 결혼 계획은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 독신은 아니시죠? 네, 아직, 예. 예,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네.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31세 여성분이시고 직장인이십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께서 가입해주신 2건의 보험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봐드릴게요. 강진옥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3년 전부터 본인이 내고 계시는 아주 효녀딸이시네요. 그럼 그전에는 어머니가 내셨던 거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미 주신 조건을 보니까 2004년도에 그 일시납으로 가입하신 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어린이 보험을 해약을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어린이 보험이 혹시 이제 만약에 한 30세나 이렇게 돼서 해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그때 길게 하셨다면 그때 좋은 보험으로 어른 보험으로 갈아타셨으면 진짜 좋은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안 하시고 5년이 지난 2009년도에 새로 가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일시납으로 그나마 가입하신 대한사랑모아 종신보험은 이게 확정금리 4.5%예요. 그리고 보장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이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뇌출혈과 이때는 옛날 거라서 생명보험에도 뇌출혈, 뇌경색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2,250만 원 80세까지 보장되시고요. 심근경색증도 2,250만 원 그러니까 2대 질병으로 해서 그 가입이 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1종에서 3종 수술비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으로 56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거는 납입도 끝난 상태이시고요. 주계약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최저 보증이율이 4.5%라서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80세 보장이 끝났을 때 찾으셔도 이자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자, 문제는 2009년도에 가입하신, 2009년 7월에 가입하신 그 대한변액 CI 통합 종신보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망보장은 7천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CI다 보니까 80%예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 여기에는 이제 5,600만 원을 받는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질병, 요 수술 요거는 여러 개를 질병은 나열하지만 한 가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즉 장애가 동반돼서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 이 CI에서 받으시는 게 암 진단비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를 5,600만 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보장은 재해사망에 5,000 있고요. 재해상해 후유장애 5,000 되고 그 다음에 암이 없어요. 유사암만 200만 원 들어가 있고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 그 다음에 여기에 실손 의료비가 3년 갱신형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제가 굉장히 아쉬웠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종합 입원비가 5천만 원은 맞아요. 한도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실손 의료비 5천만 원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자, 90%를 보장을 지금도 받는데 2009년도에 가입하신 게 80%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으시고 통원비도 80%만 받는데 한도가 지금 25만 원인데 얘는 15만 원이에요. 약제비는 지금처럼 똑같이 5만 원. 이것도 80%만 보장을 받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통원비는 5천 원만 공제되고 약제비는 3천 원만 공제돼요. 현재는 그 통원비 25만 원에서 동네 병원을 다니시면 만 원, 15,000원, 2만 원 공제되는 금액이 크고 약제비도 8,000원 공제 금액이 크지만 보장 금액이 조금 커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2009년도 즉 2013년도 통합이 되기 전에 이 보험들은 지금 이게 80세 보장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80세까지 이 조건이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손 의료비는 보시면 15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세요. 물론 1년마다 갱신형으로 돼 있지만 15년이 되는 시점에 이게 전 보험사가 실손 의료비가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조건이 아마 실손 의료비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건 좋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거 깨시고 실손 의료비 지금 거로 가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지금 보험료 납입하시는 건 혹시 부담이 안 되세요? 네, 금액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여기 주계약을 즉 다른 특약 즉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재해사망, 재해후유장애, 뇌출혈, 유사암 요거는 거의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특약은 다 해제를 하시고 주계약하고 실손 의료비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입하실 수 있냐면 저해지 환급형 즉 환급금이 없는 저해지 보험을 가입하시면 일반 보험보다 한 20% 알뜰하게 저렴해서 내가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걸로 자 부족한 암 진단비 또 뇌혈관 진단비 아까 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21대 수술비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땐 한 9만 원 정도 즉 내가 없어지는 게 한 4만 원 정도 없어지는데 내가 9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5만 원만 추가 더 하시면 자, 이 실손보험 가져가시고 사망보장 7천만 원 가져가시는데 아직은 결혼 계획은 없으시지만 향후에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면 요거는 또 어떤 그런 그 가족 보장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암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5,6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주계약하고 실손은 가져가시고요. 특약은 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해지 보험으로 한 9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 실제로 납입하신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 늘어나지만 암 진단비는 제가 그냥 100세까지로 보장을 해서 드리면 2천만 원, 그 다음에 뇌졸중 2천만 원, 심근경색 2천, 그리고 그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어떤 짜임새 있고 100세 보장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어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송 보시고 전화를 잘 주셨는데 모르고 계셨으면 이거 만약에 뇌경색이나 여기는 이제 다른 질병이 걸렸을 때 거의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즉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뻔했던 것을. 강신욱 전문가님, 네, 혹시 이게 지금 1,000만 원 넘게 납입이 되신 것 같은데 해지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해지환급금은 이거 지금 10년이 가까이 넣으셨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의 한 70%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해지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게 10년을 냈고 이제 10년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네. 실손 의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액 완납이 답이겠군요. 감액 완납이 아니라 특약만 빼세요. 아, 예, 특약만 빼시고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감액 완납으로 해도 크게 이게 혜택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시되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특약만. 제목에 예. 대한변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액은 이 안에 채권과 주식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일시납으로 납입한 것은 최저 보증이 4.5%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되지만 얘는 이 안에 펀드를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펀드가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치요. 이게 이제 네. 종신보험인 줄 알았지 이게 무슨 변액보험인지는 모르셨을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험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가지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 어떤 펀드가 있고 어떤 펀드로 내가 골라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요것도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보험 방송 자주 보세요? 아니요, 제가 자주 볼 시간은 없고요. 예. 시간 날 때 나이가 있으니까 예. 한 살 한 살 먹다가 아직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씩 생기긴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강진욱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100% 이해는 안 되셨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예. 제가 그래도 어떤 게 모자라고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젊으신 많이 분들이다 배웠어요. 이해도가 네. 굉장히 빠르십니다. 네.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일시납으로 가입하신 그 종신보험은 해지 말고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98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읽어볼게요.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80세 만기 암보험뿐이라 다른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네. 예. 지금은 이제 장수시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80대에도 굉장히 청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80세 만기로 이제 암보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80세까지 우리가 가입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우리가 혈관 질환이에요. 가장 지금 보장도 쉽게 받으실 수 있고, 앞으로 받으실 확률이 더 많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이런 수술 특약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령명에 따라서 금액을 이제 좀 드리는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 200만 원까지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세요. 한 3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암보장도 한 20년 갱신을 통해서 정기납으로 해서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저 이렇게 플랜을 짜드리면 많게는 35,000원 안에서 이렇게 플랜이 가능하십니다. 네네. 예,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보험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는 게 또 저희의 몫이니까요. 문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상담 요청하셨는데 혹시 방송 중에 해결 못해드린 것들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2번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